즐거운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익산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백제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미륵사지가 있는 금만면에서 한바탕 신명나는 풍물놀이가 펼쳐집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온 주민이 모여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주민들은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했습니다. 주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또 이제 유네스코가 등재되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우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 독일 현지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바라본 전라북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익산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는 전북도민의 무한한 자긍심이자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백제 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제의 문화가 이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우리 200만 도민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세계적인 유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갖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 세계유산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어제보다 3명 줄어든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잠복기가 지난 4명이 해제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1명이 통보되면서 어제보다 3명이 줄어든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가 열리는 정읍과 고창에서 오는 13일까지 메르스 방역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국 연수 공무원들의 버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현지에 머물던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새벽 중궁 지린성의 한 호텔 바깥에서 최두영 원장이 숨진 채 발견돼 추락했는지 실족했는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이 오는 2017년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 등으로 구성된 시범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과의 합의에 따라서 무주 대회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벌레가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이 멸강충으로 추정되기는 하는데요. 김제시가 긴급 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검은색 벌레가 운동장을 기어다닙니다. 그네 밑에도 수도가에도 벌레들이 가득합니다. 인근 파출소 또한 벌레들이 장악했습니다. 벌레들이 뒷담을 타고 계속 넘어와 파출소 앞마당까지 기어다닙니다. 담장하고 주차장 바닥이 지금 시커멀 정도로 굉장히 지금 많은 양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검은 벌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공터로 방치된 파출소 뒤편 수풀에서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수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주변 학교와 파출소는 물론 이제는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벌레의 정체를 알 수는 없지만 김제시는 멸강나방의 유충인 멸강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수풀에서 급격히 번식한 것으로 보고 주변 농작물에까지 피해를 주기 전에 방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살충 작업을 할 거고요. 내일 다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난 검은 벌레떼 습격에 주민 불편은 물론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급식센터와 학교에 모두 이익이 돌아가는 식자재 계약 재배를 추진합니다. 전라북도는 급식센터와 학교가 사전에 품목별로 단가를 정한 뒤에 사용량을 결정하는 계약 재배를 실시하면 농가의 소득이 보장되고 학교는 안정된 가격에 신선한 먹을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급식이 저가 경쟁 입찰 시스템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계약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이 이달부터 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6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기계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심사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공모에 지원하자 시민단체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군산기계공고입니다. 이 학교는 오는 9월에 부임할 교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면서 시끄럽습니다. 현재까지 교장 공모에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6명, 이 가운데 마이스터고 업무를 담당하는 전북교육청 장학사가 포함됐습니다. 또 1차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직위원도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사실상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교장 공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교장 공모에 지원을 하시면 아무래도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교장이 정식으로 발령을 받는다고 해도 학교를 제대로 꾸려나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공모를 통해 임용된 현 교장 역시 당시 마이스터고를 담당한 전북교육청 과장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공정성 시비가 일었지만 임용 절차가 강행됐고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의 원인은 사실상 전북교육청이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공모제 모집 요강을 보면 학교 재직자나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의 지원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격 조건을 공모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좀 넣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군산기계공고 교장 공모자에 대한 1차 심사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청렴과 원칙을 중시해온 김승환 교육감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의 농산물 온라인 판매가 부진해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2001년부터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쇼핑몰을 비롯해 G마켓, 11번가 등과 연계해 지난해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남도의 남도장터는 500억 원, 충청남도는 45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전북의 매출 규모는 전남과 비교하면 1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대형 쇼핑몰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이제 남도장터 상품을 서로 연계해서 판매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데까지 합치면은 한 500억 수준 됩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제철 농산물이 나올 때마다 할인, 특판 행사 등의 고객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남 남도장터의 경우 우수상품 할인 행사와 화요일마다 축산물 정기 판매 행사 등을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온라인 쇼핑몰엔 올 상반기에 이 같은 행사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특별한 판매 행사가 없었습니다. 추석 명절이라든지 이제 7, 8월 이제 휴가철 대비 그 판매 계획을 이제 시군 관계자랑 같이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온라인 쇼핑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대형 쇼핑몰에 광고를 해야 되지만 관련 예산이 없습니다. 갈수록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긴 안목의 활성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윤상입니다. 완주군을 비롯한 5개 군 지역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완주와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5곳에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이들 시군의 측정기 설치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1번, 미세먼지 주의보가 4번 발령돼서 호흡기 환자들을 위한 사전 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앞당겨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9월에 지원할 예정인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 자금 58억 원을 이달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은 한 곳당 3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군산 사만금 컨벤션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8만 명이 넘게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에 문을 연 사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112건의 행사를 열어서 8만 명이 넘게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만금 컨벤션 센터는 2,000석의 컨벤션 홀과 9개의 중소회의실, 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장마 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